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지역 내에서 재개발 지역들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지는 불변이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지에서도 분명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지도가 바뀌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3도심과 7광역 중심지 그리고 12지역 중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3도심 이렇게 도심과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권이 있습니다. 이 3도심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직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고소득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주택가격 그리고 소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이 세 군데 지역인데요. 추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 그러니까 도심을 잇는 7광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뭐 창동 상계 지역이라든지 청량리 왕십리 지역, 그리고 우리 가장 관심이 많은 용산 지역, 그리고 잠실 지역이라든지 상암 수색, 지금 최근에 수색 역세권 개발 호재 때문에 상암 수색 지역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상암 수색 지역이나 또 업무지구가 또 대단히 많은 마곡지구도 있죠. 그래서 마곡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 대림, 이 지역도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7광역 중심지는 우리가 말하는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업무지구가 형성될 지역입니다. 특히 마곡이나 가산 대림, 또 상암 수색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동부권에 위치한 지역인 창동이라든지 청량리 왕십리 지역, 또 용산 지역, 도심부에 있는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형성될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변화가 더 클 지역이다. 그러니까 현재 입지보다 앞으로 변할 입지가 훨씬 더 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량리 왕십리 지역은 광역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동부권의 교통 허브 지역이 될 지역이 이 청량리 왕십리 지역인데요. 특히 국토부에서 우리 공간혁신구역이라 해서 전국에 16군데를 그 지역을 완전 탈바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를 보면 인구 밀집 및 산업 경제 활동의 중심지 성장이 가능한 교통 거점 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을 6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 있는 곳이 총 3군데인데요. 서울 양재역과 그리고 서울 김포공항역 주변 지역, 그리고 서울시 청량리역 주변입니다. 특히 동부권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지원 및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성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동부권 지역에서 일자리와 그리고 젊은 층들이 몰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업무지구까지 모든 걸 갖춘 교통의 거점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지역을 이제 공간혁신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이루겠다는 게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청량리역 일대는 광역 환성 거점 조성입니다. 이 청량리역 주변 지역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청량리 역사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교통을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통의 환승 지점으로 만든다는 거고,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도시 혁신구역으로서 고층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유부지라고 할 수 있죠. 청량리역 뒤편으로 가면 철도 지상철에 있는 철도 차량 기지에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얘기고, 교통 허브로서 업무와 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즈니스 거점 및 일자리 지원 시설이라든지 대학연계 청년 주거 문화시설, 광역 환승센터 등을 만들어서 이 청량리역 일대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량리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량리역의 기대감은 아주 클 수가 있는데, 청량리역은 이거 말고도 역과의 연계성을 따른 또 개발 계획이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 통합개발법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경부선 라인, 그러니까 용산과 서울역 그리고 노량진을 잇는 라인이 절대적으로 뭐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충원되는 비용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빙고역에서 왕십리역, 청량리역 그리고 광운대, 창릉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일대 구간도
개발 사업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원대에서 뭐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든지 청량리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왕십리역 주변 지역까지 이 지역들을 철도 지하를 하면서 그 상부 지역을 고밀 개발과 그리고 공원화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뉴타운과 아파트, 많은 아파트들의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고소득의 일자리들이 생성되면서 그 주변 지역들이 아마 고소득자들이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 자체가 전체가 인문적인 환경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역세권 개발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 본사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지역에는 그에 따르는 부속 회사들까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문 휴경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과 장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경원선 지하 철도화 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결국은 청량리역 주변 지역일 겁니다. 청량리 지역은 공간혁신구역과 맞물리면서 철도 지하화와 고밀개발 그리고 공원화까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이 지역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변화가 가장 많이 있을 지역이 청량리역이라고 자신 있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지하 사업을 서울시에서 얘기하면서 총 길이 68km를 제2의 연터널 파크로 만들겠다, 생긴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를 본격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은 상부 공원화를 만들면서 우리 연터널파크 연남동에 가면 경의중앙선 철도를 지하로 내리면서 그 상부에 공원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공원길의 주변 인구,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지역에 하루 수만 명의 이동 수요가 생기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 그러니까 땅값이 상승하고 또 임대료가 극상승한 지역이 연터널파크 연남동 주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보더라도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 연남동인데요. 연남동 지역은 다른 개발 사업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철도 지하하고 그 상부에 공원이 생긴 게 모든 개발의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업무지구가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 공원이 생긴 이유만으로 이 지역의 가격이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설명드려볼까요? 성수동 같은 경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크로나 갤러리아 포대 이런 것들이 다 미분양이었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주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100억대를 훌쩍 넘어가고 공시지가 상위 탑10 안에 두 군데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서울숲이라는 큰 공원과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성수동의 업무지구 개발이 모든 걸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큰 개발 계획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필요한 그 지역 내에 필요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가격이 극대화되고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조금만 건드려 주더라도 상승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상부 공원화와 공간혁신구역에 많은 고밀, 복합개발로 인한 고층 건물의 밀집도,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주변 지역에 고소득자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 주변의 인문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변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유명한 지역과 유망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미 유망한 지역에서 유명한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역이 청량리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변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더 유명한 지역으로 만들 게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량리역은 특히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량리역 앞에 있는 미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제기 4구역이라든지 청량리 8구역들이 지금 재개발, 곧 재개발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4구역이라든지 동부시장, 청가물시장에 재개발한 한양수장이라든지 청량리 4구역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 59층이나 65층으로 지으면서 마천루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청량리역 전체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용적률 1100%까지 받으면서 또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전농 9구역이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롯데캐슬로 시공사가 선정된 전농 8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간대매 공원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또 완성 단계,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청량리역 주변 지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개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개발 구역 중에서 이렇게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와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서 신규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해제 구역이 316군데인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170곳이 아직까지 건물 노후화가 그대로 심각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급의 활성화 방안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해제 구역의 약 70% 정도가 동부권이나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적인 기대를 한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 원래 추진 지역들이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되고 빠른 추진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한남 1구역인 것 같아요.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제되었다가 지금 신속통합으로 얼마 전에 재지정되면서 지금 뭐 원래 8, 9억 하던 빌라들이 10억대가 넘고 뭐 13억, 15억을 불러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구역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힌트들을 분명히 줬습니다. 이런 서울시에서 분명한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잡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글을 읽고 흘려보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일 거고, 이 글을 읽고 앞으로는 이런 구역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좋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회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서도 신규 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공략하면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재개발 투자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면 이 청량리역 뒤편에 보면 이 지역이 공간혁신구역으로 고밀 개발을 할 지역입니다. 이 고밀 개발할 지역에 지금 청량리 원래 진행되었던 재개발 구역 중에 전농 14구역과 전농 10구역이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4구역을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재개발을 다시 또 추진합니다. 14구역을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바꿔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4구역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면적대로는 역세권 개발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이 구역들을 세분화해서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4-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동의율이 60% 이상 동의율을 진구받아서 지금 구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구역이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빠른 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4-1구역이나 14-3구역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시프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청에 접수하거나 14-2구역보다는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14-1구역이나 3구역도 이런 재개발들, 이런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14-4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22,000제곱미터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앞쪽처럼 하기에는 맞진 않습니다. 면적이 조금 초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최근에 2월 달에 우리가 법이 제정됐던 도심복합개발, 그러니까 도심복합개발이 법이 통과되면서 요 방향, 그러니까 지하철 역세권에서 500m까지 우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500m 내에 들어가는 14-4구역은 도심복합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심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보다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죠. 7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14-2구역 같은 경우는 500%의 용적률을 받으면서 49층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14-4구역은 좀 더 사업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감에서는 14-2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감을 보일 것이고, 아마 사업성이나 이런 용적률을 봤을 때는 만약 진행된다라고 보면 14-4구역이 가장 도심복합개발로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14-1구역부터 4구역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아직까지 소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2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를 좀 공략하면 우리가 변화가 가장 큰 청량리역, 그러니까 업무지구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거환경이 변하는 재개발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농 8구역이라든지 9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으로 6억에서 8억대 이상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4구역을 좀 눈여겨보면 청량리역 변화를 그대로 몸소 가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교통에 대한 개발과 업무지구 개발,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청량리역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언제 되느냐, 어떤 사업성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역세권 개발처럼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많이 짓는 건물들이 사업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청량리역에 그대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청량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청량리역에 대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오는 연락처나 아래 나오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또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무료 세미나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눈을 좀 넓혀 보시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